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을 좋아한 지 어느덧 15년 차가 된 이번에 문학에 새롭게 빠지게 된 유하은이라고 합니다. 문학 초보자 이준호라고 합니다. 문학 15년 차 유하은님, 그리고 문학 2년 차 이준호님,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최애 작품이 혹시 있나요? 저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 이방인. 네. 혹시 왜 이방인 좋아하는지. 일단 까미가 멋지고요. 이제 이방인에 나오는 실존주의 철학과 부조리 문학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삶을 부조리하다고 인식하지만 그 삶을 극복해 나가고 삶을 긍정해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주의성스적이라고 생각했고, 아, 네. 네. 다른 말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까미 잘생겼다는 말은 좀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하루키를 좋아했어가지고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했는데 이게 그 하루키의 가장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기억은 잘 안 나고, 그 대신 제일 많이 기억에 남던 게 여기에서 미국인 작가를 한 명을 인용을 하면서 약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소설을 풀어나가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런 작가가 있다더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요. 문학 선생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네이버에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없는 작가를 만들어서 독자들을 속였다라는 그 느낌 자체가 꾸며서 사람을 믿게 하는 게 문학의 힘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문학은 어떻게 보면 허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거짓말이 또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 그 거짓말을 통해서 진리를 끌어내는 힘이 문학에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문학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글로 쓰여졌으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 있어요. 그 뭐 작가가 이름 부르치기 나름 아닌가요? 그럼 작가가 이름 붙여서 문학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문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약간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 까미인데 너 왜 얘 고양이를 보고 까미라고 부르냐, 그러지 말아라고 모두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얘가 까미가 아니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까미를 까미라고 부른다고 해서 네. 고양이가 까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 주제가 많이 들어온 주제고 많이 고민해본 질문이지만 항상 들을 때마다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이 적힌 카드 3장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문학이고 어떤 건 문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운데 2개 있는 것까지는 문학처럼 보이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소설 같은 느낌인데, 요즘에 현대시에서도 이런 새로운 방식을 차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기호나 문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쓰였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 방식도 좀 더 새롭고 독자의 재미를 자아내는 표현들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인터넷에 그거 있잖아요. 투명 드래곤이 울부짖었다 크앙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그 시절에 인터넷 꽤나 했다는 사람들은 아마 그거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한테는 가운데 게 좀 더 익숙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좀 더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화자의 정서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시라는 일반적인 형식에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요. 얘는 어디 병원 서류 같은 거 지금 떼온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거는 문학이라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뒤에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얘가 시네요. 이게 시예요? 이게 진짜 시라고요? 이상 시에서도 이런 표현 기법이 나타나고 그렇게 다양한 형식이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인 것 같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문학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문학성이란 어떤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일반적이고 사람들의 규범적인 인식에 가까운 스튜디움과는 달리 규범을 깨고 어떤 새로운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힘을 쿵쿠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쿵쿠툼이 표현된 작품들이 좀 더 문학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풍 뭐요? 핑크퐁은 알아요. 제 안에서도 좀 문학이 뭐고 문학이 아닌 게 뭐라는 경계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제가 잘못 생각했나라는 생각도 바로 드네요. 사실 답이 없는 질문인 만큼 잘못 생각했다보다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문학은 독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식이 낯설게 하기일 수도 있고 독자 반응 이론에 따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는 텍스트 자체의 형식적인 독창성과 언어적 특징을 강조하여 사물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에 독자 반응 이론은 독자의 해석과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텍스트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학적인 의미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번에도 미션지가 하나 있는데 밸런스 게임이에요. 나만의 온전한 감상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역사적 맥락이 더 중요한가? 위에서부터 1번, 2번 해서 이구동성을 한번 맞춰볼까요? 좋아요. 셋, 둘, 하나, 1번. 2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더 감상을 더 중요시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재적 관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재적 관점 이전에 작품 내에서의 온전한 감상이 선행되어야 내재적 관점에서의 명확한 해석과 그런 작품성이 충족되고 난 후에 외재적 관점을 차용해서 읽는 편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좀 양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가들이 계속해서 작품을 쓰고 그리고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작품 안에 메시지 같은 걸 계속해서 담잖아요. 네. 근데 그거 없이 오로지 작품만 읽기에는 좀 어려운 작품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 명단표 같이 거기에도 분명히 작가의 의도 같은 게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없이 완전히 그것만 읽어봤을 때는 사실 그냥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보는 서류 뭉치 같다고 좀 느껴질 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게 지금 어느 시대에서 어느 맥락을 가지고 좀 쓰여진 작품인지에 대한 정보를 좀 같이 알고 있으면 저희가 좀 더 그 시를 풍부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동의하긴 하는데 그래도 온전한 감상과 내재적 관점에서의 작품성이 없으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역사적 맥락으로 사람들이 해석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이제 작품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해석이 가능해야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의 의도나 아니면 그 배경 같은 거를 좀 더 중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품성이 작품을 읽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 같아요. 원래 줏대가 없으신 편인가요?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문학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나요? 라는 카드입니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사명? 저는 미학자 아도르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싶은데요. 미학자 아도르노는 도구적 합리성이나 교환 원리 같은 동일성 논리가 억압적 관계를 일상의 반복으로 은폐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비동일성 의식은 이러한 동일성 원리에 저항하고 그 모순적인 관계를 폭로하려는 의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문학이 이런 비동일성 의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억압과 모순된 사회를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힘이 문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문학이 사회적 메시지를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별 사회적 메시지는 없지만 좀 읽으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락적인 문학들이 너무 배제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강 작가가 이야기하는 걸 조금 약간 엿들어 봤는데, 문학은 각자 자신만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학이 좀 더 그 힘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 메시지보다. 그래서 그 문학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생명체? 이 정도 문학 고수님이면 확실하게 답을 내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좀 본질을 알 수 없는 게 문학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되네요. 문학이 하나의 어려운 그림 퍼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따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따로 명확한 답이 존재하지 않는 그림 퍼즐이 바로 문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면서 자신과는 다른 사람을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문학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같은 경우도 직접 겪지 않은 세대도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와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폭력적이지 않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하기에는 좀 사치스럽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거를 하나의 밀키트처럼 문학 작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서 읽고 질문과 맞닥뜨리고 하는 과정 자체가 문학이 쓸모가 없어서 가능했던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쓸모 없어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쓸모가 있다고나 할까요? 열병을 앓는 제게 뭐 약을 사다 주거나 치료제를 주기보다도 저를 걱정하면서 계속 붙어있다가 함께 옮아버리는 사람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역설적인 미학이 문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분의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당신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요?